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상주보호낙담부 즉각 개봉하라. 우리는 경남, 대구 경북에서 올라온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지난 11월 13일 날 정부에서 낙동강 수문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낙동강에는 단 2개 보만 개방이 됐고 6개 보는 아직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약속하기를 추후에 반드시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가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낙동강은 거대한 물그릇으로 채워진 채 아직 그대로 물에 담겨 있는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낙동강 보호 추가 개방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단체들부터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부터 부산 경남에 이르기까지 낙동강 네트워크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4대강 보건범국민 대책위 소속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강 사랑 환경 보존회 회장님 이태규 회장님이야 회원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에서도 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 조영옥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 또 왔습니다. 영남야생대보존회 정재영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고령에서도 왔습니다. 고령 우봉면 포일이 곽상수 회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경남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배정희 회장님이야 활동가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어촌사랑협회 유정길 회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부산에 한국강상연례기 네트워크 강호열 운영위원장님 외 회원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거물로 소개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기습보건회비회 최대현 사무처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멀리 또 봉화에서 와주셨네요. 봉화 석포전에서 반대 대책이 신기선 공동대표님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범대위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오셨죠? 전주교 환경사목위원회 명주영 실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대략 소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힘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지난 11월 13일 날 낙동강 보호 수문 개방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함안보하고 합천보가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 이후에 함안보는 다시 수문이 최근에 닫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광암들 수막재배 농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됐다면서 수문 개방을 다시 수문을 닫아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수문이 닫히는 이런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수문이 열려서 모래톱도 많이 드러나고 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수문이 닫힘으로써 이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나 합천보 수문이 열림으로써 합천보가 수문이 열린 채 지금 강수위가 5.7m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강의 변화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아주 강의 변화가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좀 변하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이전에 흐르지 않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에 막혀서 거대한 호수와 같은 강이 다시 흐르는 강으로 회복이 됐고 모래톱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철새들도 돌아오고 심지어 수달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단 하나의 수문만 열렸을 뿐인데 낙동강이 되살아나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개의 보들도 수문이 다 함께 열린다면 정말 낙동강은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안게 됐습니다. 이른바 4대강 제자의 하나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수문만 열렸을 뿐인데 낙동강이 춤을 추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도 몇 장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 잘 보이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이게 낙동강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로 막혀서 거대한 물그릇의 모습을 이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보가 열림으로써 하나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는데 이런 강의 모습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아주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 낙동강의 모습이었죠. 단 하나의 수문만 열렸을 뿐인데 이렇게 빠르게 낙동강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 보시면 강 가운데 제가 실제로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그동안은 수심이 6m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에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낙동강이었는데 이제는 두 발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강이 가능해진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바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모래톱도 드러나고 그 위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에 들어가서 강 끝까지 한번 건너봤습니다. 이럴 정도로 강이 지금 예전 모습으로 빠르게 변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생태계가 굉장히 또 회복됐다는 건데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강 이쪽 저쪽이 생태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건널 수 있는 강이 됨으로써 야생동물들 생태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그동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울까지 드러나서 여울 위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또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강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달의 모습입니다. 직접 수달도 만났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수달도 흔하게 목격되는 낙동강으로 가파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천도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도 그동안 지천도 낙동강 물이 역류해서 물이 갇힌 낙동강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천에 있는 강이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되는 그런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합천보 상류에 있는 회천의 모습입니다. 이럴 정도로 강은 지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 강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서 나머지 보들만 열린다면 낙동강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복원이 되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11월 13일 그때 발표를 하기를 곧 이런 시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한 다음에 보를 개방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시 수문이 열린다면 낙동강은 특히 상주 낙담보는 낙동강의 상류에 있는 보들로서 그 수문만 열린다면 정말 합천보에서 봤던 이런 모습보다도 더욱 이전의 낙동강의 모습을 더욱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보 낙담봉은 적어도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정도는 이번에 개방이 돼서 낙동강 이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이들 상류보는 최근에 이제 농업용수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한반보가 다시 닫히는 이런 사태까지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들 상류에는 시설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농사 문제로 용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문 개방이 훨씬 더 용이하다. 그래서 즉시로 지금도 열 수 있는 그런 상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4대강 제자연화는 이렇듯 대세입니다. 국민적 열방이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 여론이 드높습니다. 4대강은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혈세를 탕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심판 여론이 드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론을 모아서 낙동강 뿐만 아니라 4대강 제자연화 그것이 앞당겨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낙동강 제자연화를 위해서 우선 하나 또 선행돼야 할 것은 모래 문제입니다. 지금 낙동강에 굉장히 많은 모래를 준설을 했기 때문에 강바닥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수장의 양수구가 드러나면서 양수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낙동강에서 파냈던 굉장히 많은 모래를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모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낙동강에서는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이 지금 완공됨으로써 내성천은 낙동강에 모래와 물을, 맑은 물을 50% 이상 공급하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댐으로 막혀 있어서 모래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을 하루속히 해체하는 길만이 낙동강 제자연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영주댐은 아시다시피 목적이 낙동강 수질 개선입니다. 그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재작년 작년 영주댐 시험 담수를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그 녹조 라떼 강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영주댐은 목적이 사라진 댐이다.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주댐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루빨리 영주댐이 해체돼서 옛날 그 7수 맑은 물이,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때만이 낙동강 제자연화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제자연화를 위해서는 우선은 영주댐이 하루속히 해체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보
총 8개 보가 수문이 완전히 열려서 낙동강이 자유롭게 흘러갈 때 비로소 낙동강 재생하나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 제가 그동안 고령에서 이장님으로 지금 봉직하고 있다 해야 됩니까? 예, 이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면서 그 주변의 농업 형태나 농업 용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예, 박성수 이장님 모셔서 낙동강 연안의 농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령부곡 포일이 2장 박상수입니다. 제가 그래도 2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좀 많은 대접을 받는데 오늘 이래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백화점 온 것처럼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거 안 되지. 아침에 제가 이제 일찍 한 6시 좀 넘어서 이제 어두울 때 차를 몰고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내한테 아이고 이장 오늘 어디 가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서울에 청와대에 대마로 갑니다 이러니까 어른들이 그래 또 낙동강 때문에 가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른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낙동강 농민들은 정부를 이제 믿었습니다. 보를 만들면 물이 많아지고 물이 맑아지고 그 좋은 물로 농사를 지으면은 더 부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저희들 수박 농사 짓는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물은 녹조로 쓸 수 없는 물이 되고 덜은 물이 차오르고 이런 10년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어른들은 이합니다. 에이 우리 속았다. 하지만 이제 바뀐 정부에서 다시 보문을 열고 낙동강을 옛날의 강으로 만든다 하니까 오늘 아침에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는 바뀐 정부가 하는 낙동강 믿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70, 80평생 강을 벗삼아 농사를 지어온 게 우리 농민들입니다. 지금 1월, 2월입니다. 4월, 5일, 5월 못 심을 때까지 낙동강은 모래가 많아야 됩니다. 강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모를 심는 게 5월, 6월에 모를 심고 장마가 오고 여름 태풍이 올 때 낙동강은 물이 넘치는 게 낙동강이고 가을이 되면은 물이 없고 모래만 보이는 게 낙동강입니다. 그런 낙동강 변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게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보가 없어지고 물이 흘러야 되는 게 원래 낙동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합천보 문이 열렸고 해천에 모래가 드러나고 낙동강에 모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평생 농사짓던 낙동강이고 그 덜에서 농사짓던 우곡 고령 농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봤던 합천보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저 상주 쪽 낙담보 문도 열고 칠곡 쪽에 있는 외관보 문도 열어가지고 이 낙동강에서 옛날처럼 흐르는 물, 고운 모래 그 속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 어른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낙동강 개방에 대한 지지 전폭적으로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10년 속았는데 이제 다시 문을 연다 하니까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정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고령에 있는 농부들조차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냥 한번 낙동강 문 확 열어가지고 예전에 흐르는 물, 고운 모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조가 낄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많이 연락을 해오고 또 있기도 한데, 아무튼 그 낙동강 인근의 농민들의 정확한 진실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가로속기 낙동강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상주보 낙담보 즉각 개방하라! 예, 상주 낙단 그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예, 해야 되십니다. 상주에서 오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 지회장님인데, 상주의 안동에서 사시다가 작년인가 상주로 귀농을 해서 지금 상주에서 살고 계시고, 상주보와 낙담보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농민들은 상주보 낙담보가 갇힘으로써 낙동강 모습이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으며 지금 보호 개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주민의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저 아까 고령 농민이 이야기할 때 되게 웃었거든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농민처럼 상주 농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상류라는 어쩌면 좋은 위치가 그런 어떤 물의 부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상주 지역에는 그 시에서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량을 만들고 막 그걸 해놓고 또 뭐 주차장도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 것은 선거를 하는 그 과정 결과를 봐서도 여러분들 아시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또 뜻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그전에는 처음에 4대강 만들어질 때는 강과 섭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해서 얼마나 많은 전국의 사람들을 우리가 낙동강에 모시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들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는. 그러면서 또 주민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나라를 망쳐먹고 땅을 망쳐먹고 국민 세금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권은 그것을 되돌려 놓을 어떤 그 책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밑에 보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정부의 정책 속에서 반드시 영주보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상주보, 낙담보 개방이 이루어져야 낙동강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 청와대 앞에서 촉구하기 위해서 제일 강력한 촉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가장 미약한 힘이라서 제가 제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하우스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농사가 없다는 거죠. 농업용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이제 추가 개발을 했다가 하만포가 닫힌 문제도 역시 농업용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저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데, 상주보 낙담보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내기철이 다가올 때까지는 농사가 없기 때문에, 강물이 쓰일 일이 없기 때문에 보를 열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적극적으로 보호 개방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예, 물고기가 씨가 말라서 잡을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500명 어민들 생존권이 지금 나라고 떨어져서 생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촌사랑협회 유점길 회장님 오셨는데 회장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어민들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 어촌사랑협회 회장 유정길입니다. 저는 부산시 북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북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60년은 고기를 잡는 업을 했는데 한 30년 전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간 그 하구뚝을 막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혈구방송 할 때라서 저 수장공사 본사에 와가지고 건 한 달을 넘기 우리 집회도 하고 그래 했는데 결국 정부에 이기지를 못하고 하구뚝이 막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하구뚝을 했을 때 우리는 생생하게 알지만은 그 협약서라는 거를 그걸 적어가지고 교수 쪽에는 강영주 교수 지금 밀락동에 살고 있습니다. LA 살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낙동강의 고급 어종이 지금 있는 거 배는 더 생긴다. 거기 지금 국회에 그 책자가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지만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상세하게 그래 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어종으로 치면은 민물장어, 쏘가리 같은 이런 값이 나가고 우리 서민들도 먹어가지고 영양 보충을 해야 되고 할 그런 고기들은 한 마리도 없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고기 있다는 것은 강준직 하는 거, 부리길, 베서 이게 서너 가지가 판을 칩니다. 그래가 이 강에 고기를 그때는 그나마도 하구뚝막 막았기 때문에 울로 이리 올라서 고기를 그런 데도 또 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4대강 사업을 할 때는 우리는 천문이 몰랐어요. 그 무조건 이제 공문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러 나오지 마라. 2년 반 동안 보상을 해줄 테니까 고기를 잡지 마라. 휴업을 해라. 이런 공문이 와서 그 말만 듣고 휴업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보상이라고 먹고 살라고 준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409만 얼마입니다. 몇 식구가 409만 얼마 가지고 2년 반을 먹고 삽니까? 길거리 내가 거지짓을 해도 그거보다는 많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께서 시험 삼아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더 확 했으면 괜찮은데 왕창 며칠 이내로 몇 달 이내로 해치우려고 한목에 전부 돼가지고 전부 실패가 있니까 지금 환경은 환경대로 옛날에는 낙동 강가에 보면 여름 되면은 피서객들이 완전 막 갈발갈발했습니다. 해수욕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낙동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삐뽀잉 걸립니다. 작년에 MBC 카메라 방송하러 한 분이 배가 못 들어가니까 밑에 거지고 들어가서 5분도 안 있어서 이 나와가지고 카메라 집어 던지고 병원에 가 치료부터 받고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 그 방송국에 나온 분은 덩치가 좀 크고 그렇더만 그 누구라 하는 게 잘 알디다. 그래 저도 낙동강에서 좀 하나의 어릴 때는 동당거리고 멱도 감고 수영도 하고 그물을 떠가 먹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 물가에 냄새가 나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하고 작년 낙동강에 처음으로 조루 경보라는 게 내려졌어요. 정부 차원에서 낙동강은 잡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프랑카드를 딱 바친 이후로는 인터넷에 완전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 쪽에 주로 김해 쪽에 이쪽의 사람들이 민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몸에 사실은 지수토마 그 균 때문에 겁을 내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은 확실히 보호를 몸 보진하는 데는 민물고기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공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겁니다. 너그 낙동강 고기 진짜 안 먹는다 이게. 그래 그나마 조금 전에 이제 이 장 실장님 이야기했지만 보를 함안바하고 합천바하고 두 개를 열어가 우리도 그래 매일 이제 부산서 이것이 올라가 물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걸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호전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위에 빌좀 넣었을 때 다 열어봐 버리면 이제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이 공학 박사들 교수님들이 위에 불을 전부 다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못 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속히 물을 열어가지고 옛날처럼 지금은 낙동강 강이 아니고 물이 막힌 호수가 돼가 있는데 물이 잘 흘러가지고 여가도 잘 되고 시퍼런 물에 아들도 뛰어놀고 하는 그런 강이 되도록 정부에서 하루빨리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이 500명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하루속기 수문을 개방해서 낙동강이 살아야 어민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입니다. 그 식수원이 지금 독성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루속기 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낙동강 물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멀리 상주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무려 1,300만 영남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맨 하류에 있는 부산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로 인해서 불안감이 극심할 텐데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한국강산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강호열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서 물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부산 하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또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일하고 있는 강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고 한번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적극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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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낙동강은 죽음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새들도 죽어가고 지금 현재 농사도 문제가 되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은 흘러야 되고 그 흐름을 멈추게 하면은 재앙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중심이 바로 녹조, 라떼라는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의 창거리입니다. 현재 400 ppb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면서 잔류물 자체에서 국제보건기구가 제기하고 있는 WHO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음용하거나 이용했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독극물이 될 수 있는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씻는 것,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 또 식당이나 일반적 행태의 이물의 사용에서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1996년도에
이 녹조로 인한 이 물을 사용한 투석으로 60여 명이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100ppb 이상이 되면은 강아지도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독극 물질로 지금 현재 온 강이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00만 유형민이 이 물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부산의 300만, 경남까지 합쳐 500만이 이 표로수의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표로수의 물들을 정화하지만은 그 독극 물들을 제거할 수 없고 이 물은 실질적으로 대중식당이나 일반적 음용이나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이나 노출돼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물을 장기적으로 음용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민과 경남 시민과 낙동강 유역민들은 지금 독극물의 마루타로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이 원수의 수질 개선과 이 맑은 물을 위한 녹조를 없앨 수 있는 이 정체를 흐름을 막고 있는 이 보를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현재 1300리 강의 상류에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봉화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을 통한 중금속 오역, 안동댐의 엄청난 그 상류 지역에서 오는 중금속이 쌓여서 오늘 사진으로 보시듯이 이러한 문제, 그리고 곳곳에 농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폐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민들이 이야기했던 물속에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생태적 최상위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구히 흘렀던 낙동강의 그 유구한 흐름을 단절시킨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보개방을 통해서 낙동강의 흐름을 연결하면서 물이 흘러서 살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표로수의 원수를 개선하여 경남, 부산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수많은 농민, 어민에게도 삶의 원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약속한 보개방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낙동강이 생명의 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적극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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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의 힘찬 발언이었습니다. 예, 정부는 약속대로 추가 개방을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문은 4대강 보건범대위를 대표해서 전주교 항공사목위원회 맹주영 실장님이 낭독을 해주실 텐데, 실장님은 낙동강 내성천을 또 많이 다녀갔습니다. 예비 신부님들과 함께 늘 해마다 여름이면 낙동강을 찾아왔었는데 낙동강 희생에 저희들 뜻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실장님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낙동강보 즉각 확대 개방하라. 지난 11월 13일 낙동강의 보해 수문이 열렸다. 지난 6월 초에 이어 두 번째 수문 개방이었다. 지난 6월 1일의 개방은 낙동강에서 4개 보해 수문이 열렸지만 그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하여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이유였다. 그 후인 11월 13일 두 번째 수문 개방이 이루어졌다. 낙동강에서 단 2개의 보해 수문만 열렸다. 맨 하류의 창녕 함안보와 합천 창녕보가 그것이다. 보 개방 수는 줄었지만 개방의 폭은 컸다. 합천보의 개방폭이 4대강 중 가장 컸다. 합천보의 수위가 5.7m까지 내려가자 합천보의 영향을 받는 구간의 낙동강에선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달성보에서 함안보까지는 가운데 합천보가 완전히 열림으로써 하나의 수체로 연결되었다. 달성보와 함안보 사이 50여 킬로미터의 낙동강은 완전히 연결이 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또한 합천보 수위가 큰 폭수로 내려가자 그동안 거대한 물그릇으로
갇혀있던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모래톱이 드러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백로 외가리에서부터 멸종 위기종 흰꼬리 수리와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수달까지도 돌아온 것이 목격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동안 보로 갇혀 흐르지 않던 낙동강이 비로소 흐르는 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울까지 나타나면서 여울목을 지나 힘차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강바닥에 드러나고 강바닥의 모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심지어 강을 건널 수도 있게 되었다. 도강이 가능한 낙동강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무척 중요한 변화다. 단절된 생태계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낮게 흐르는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이른바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수문 하나만 열렸을 뿐인데 강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강의 변화는 철새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철새들이 곳곳에서 무리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된다. 그렇게 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합천보 수문 하나만 완전히 열렸을 뿐인데 그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낙동강의 나머지 6개 보의 수문이 모두 활짝 열리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그런데 열린 수문이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바로 함안보가 합천군 청덕면에 수막 재배 농민들의 원성에 의해 다시 닫혀버린 것이다. 이곳 농민들의 항의로 함안보의 수문은 다시 닫혀 직전 관리 수위인 해발 4.8m로 강 수위가 다시 올라갔다. 그 결과 함안보와 합천보 사이는 다시 거대한 물그릇의 낙동강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처럼 농업 용수 문제가 4대강 보호 수문 개방의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다. 광암뜰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합천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합천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로 관내 일부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물 밖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농업용수 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천보를 다시 닫아 수위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천보 수문 개방으로 막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수문을 다시 닫는 것은 낙동강을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로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수장을 개선해야 한다. 양수장의 양수관로가 드러난 곳은 개선이 필수적이다. 드러난 관로를 연결해 물속으로 말단부를 밀어 넣어주는 공사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관로 수위에 맞춰 올린 곳도 있다 하니 그런 경우는 다시 관로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 펌프가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된다. 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강은 갈수기와 홍수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그러면서 이 오랜 자연의 패턴에 따라 진화해온 무수한 생명들이 공존해온 공간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이 공간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린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 그 결과 강은 썩어가며 죽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과 물고기 떼죽음과 산소 고갈 등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로 인해 낙동강 500여 어민들의 생존권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은 수문 개방으로 비롯된다.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강은 스스로 회복해간다. 그것을 이번 수문 개방을 통해서 확인했다. 수질도 나아진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됐다. 다행히 영농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특히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사이의 구간에는 시설하우스도 거의 없어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다. 정부는 이번 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해 낙동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낙동강의 상류 3개 보는 즉각 개방되어야 한다. 상류의 보들이 열리면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돼 갈 것이다. 상류에서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면서 흐르고 모래톱이 돌아오면서 수질도 더욱 맑아질 것이다. 이른바 재자연화된 4대강의 모습을 낙동강
상류 보들의 개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생명의 공간이자 유명한 습지였던 낙동강이 지금 4대 강보로 막혀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 있다. 낙동강 습지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낙동강보의 수문을 활짝 열자. 그렇게 하면 낙동강이 되살아날 것이다. 낙동강과 그 안에 무생명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정부는 약속대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하라. 2018년 2월 1일 낙동강 네트워크 4대강 복원 범국민 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동아스프랜서 문제로부터 비롯된 안동댐 문제까지 이태규 회장님 바로 옆에 계신데 짧게 좀 정해 들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낙동강은 큰 환경 배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아연을 재련하면서 10가지 이상의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이 중금속이 낙동강을 타고 흐르면서 모든 생물체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들도 못 사고 물고기도 못 사는 아주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물이 천리를 흐르면서 낙동강 전 지역의 생물체들을 죽였습니다. 청산가리보다 1000배 더 독한 마이크로시스 핀이 400배 이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에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낙동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석포 재련소를 폐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고기들이 수만 마리가 죽고 새들이 하루에 10마리씩 1000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환경부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자꾸 뒤로 미룹니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슬슬 죽어간다고 어떻게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새들이 죽어가면서 울부짖듯이 우리 사람들도 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